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교계 곳곳에서 장애인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주민들을 돌보고 본국의 선교사로 키워내고 있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역별 이단 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이단 사이비의 포교 수법과 예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더 초청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충남 생명샘 동천교회가 미얀마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300가정에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4월 20일은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기독학교를 비롯해 교계 곳곳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된 섬김과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 체육관. 학생들과 함께 선 발달장애인들이 체조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의 신입생 MT 현장입니다. 짝을 이뤄하는 공놀이부터 평소 접하기 힘든 VR 게임까지 학생들과 함께 양궁과 원반 던지기, 사이클도 타봅니다. 한껏 집중한 얼굴이 제법 진지합니다. 참 좋았습니다. 재미있고 하고 다 함께 하고 싶은데 고마웠고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가 일반 대학과 달리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신입생 MT를 진행한 지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신체활동,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이고요. 우리 과 학생들이 또 자신들의 체육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발달장애인은 새 친구를 사귀며 신나는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고 학생들은 특수체육교사의 꿈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처음 장애인분들하고 MT 한다고 했을 때 긴장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더욱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되고 한국교회 대다수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 주를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주요 교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등 연합기관은 각각 장애인 권익을 위해 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통합총회는 국내 교단 최초로 발달장애인 세례문답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교회와 사회 한가운데로 나오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불편한 이정훈 목사는 NCCK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장애인 이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은 이동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앞바퀴가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장애인을 사회 한복판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선교계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선교 자원으로 키워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주민 사역 방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주민들을 돌보고 본국의 선교사로 키워내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인인 S씨는 이주민 노동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지난 2018년 낯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S씨와 아내는 현재 경기도 화성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씨는 오늘도 잠을 잊은 채 작업에 한창입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S씨의 작업장으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산 새생명 태국인 교회 홍광표 목사는 이주민들이 일하는 공장에 방문해 위로의 말을 건네며 안부를 묻습니다. เรามีพระเจ้าองค์เดียวก็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เวลาเรามีอะไรเราก็จะอธิษฐานกับพระเจ้าอย่างเดียวครับแล้วก็ได้ทุกสิ่งทุกอย่างครับก็คือว่าแบบพระเจ้าจะเสริมกำลังหรืออะไรให้เราทุกอย่างเลยแต่ศาสนาพุทธก็อีกแบบนึงครับแต่ก่อนผมแบบหงุดหงิดง่ายพอมารู้จักพระเจ้านี่แบบจะหายหงุดหงิดเลยครับ 이처럼 홍 목사가 국내에서 돌본 이주민들은 본국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이들은 태국 내 교단을 설립해 현재까지 6곳의 현지 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 목사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가진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3에서 5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부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그 가난한 시간들을 사역자와 함께 겪어내고 그리고 본국에 들어가니 본인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져 있었던 거죠.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택 쉼터교회 이주민 쉼터에는 동남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던 이들은 물론 아예 이곳에 정착한 이들 등 사연도 가지각색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함께 가사를 분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 중인 이민기 목사는 쉼터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고단한 한국 생활을 이 목사의 도움과 신앙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I attended this church. It strengthened my faith. Thank God for them and for always praying me and for all the help they have done to me. 이민기 목사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바로 서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도 이주민들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어 다시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목사는 5개국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예배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들이 처한 공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있는 곳곳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19년 기준 국내 체류 다문화 인구는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OECD에서 분류하는 다문화 사회가 됐다는 뜻으로 국내 선교계에선 이들을 선교 자원으로 보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청과 나눔, 돌봄과 섬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주민 선교.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교 재원 마련과 노력에 한국 교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신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에 비유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포교의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출현한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일명 전능신교 신도가 최근 국내에 급증하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이단 단체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국내에선 전능신교 또는 동방번개로 불립니다. 전능신교가 국내에 알려진 건 2014년 중국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벌어졌던 사건 때문입니다. 30대 여성에게 포교를 위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피해 여성을 악마라고 부르며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중국 정부로부터도 사교로 지정됐고 국내 주요 교단들로부터는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신도들은 난민 신청을 하는데 주로 지방의 터를 잡고 집단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전능신교에 빠진 한국교회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전혀 지금 정보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 신도들이 한 수만 명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능신교의 중국 내 신도는 200만 명이 넘고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조유산과 양향빈이 교주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들의 포교 수법이 신천지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모락 포교를 능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신천지 추수꾼과 같은 그런 전도 전략을 하는데 이거를 내부 정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직접 전도하기 전에 미리 이 사람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진 협회장은 총회사나 목회자들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능신교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방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정체를 숨기는 모락 포교로 노방 전도를 하며 청년 세대를 미혹하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래 하자는 성경 공부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100%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신천지가 성경 공부 시킬 때 꼭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지 마. 이런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정통 기독교 교인이 많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더 초천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6일에 열린 이번 1일 찻집은 라오스 선교 후원과 지역 청년들의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된 이벤트로 지역교계 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 청년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더 초천교회 이강렬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선교의 현장을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성도들이 갔던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사실 없는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자 해서 또 1일 찻집을 성도들하고 같이 기획했고 같이 하면서 좀 하나 되는 마음, 그 선교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다 이를 회복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온전한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하나의 샘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 초천교회는 가정과 청소년을 향한 다양한 사역에 앞장서며 지역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수 선교기자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 생명샘 동천교회는 미얀마 최대 축제 기간에 에야와디 주슬롱군 껄레차옹 지역에 슬롱 동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현지인 300가정에 사랑의 쌀 나눔 구제와 어린이 성경 캠프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생명샘 동천교회는 앞으로도 미얀마 선교에 적극 동참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발의된 조력자살 허용 법안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 총회와 자유교회 총회 지도자들은 스코틀랜드 의원 129명에게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도덕적 선을 넘는 것이며 스코틀랜드 사회가 모든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조력자살 합법화 대신 호스피스 치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리엄 메가더 의원은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자살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2분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 위험 지수는 37로 1분기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 위험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가계의 신용 위험 역시 높은 금리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8월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 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 단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으로 병의원 등에 일부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 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부는 1,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국제 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IMF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8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통화정책의 여력을 묻는 질문에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유가가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물가는 더욱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안건이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안건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12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했고 2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의도가 좋다고 해도 유엔에서 섣불리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독립국가 수립을 달성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말 러시아에 패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현지 시간 18일 우크라이나가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실질적 심리적인 증강 효과와 함께 올해 내내 자국을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푸틴의 오만한 견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부결될 경우 상황은 훨씬 나빠진다며 우크라이나가 2024년 말에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최소한 푸틴이 정치적 해결 조건을 강제할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간 감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제레미 파라 WHO 수석과학자는 현지 시간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는 더 커진다며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초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주민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에 노출된 후 감염됐다며 야생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세계 23개 나라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52%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상하원 의원들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의회 안에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인 APPG-NK는 현지 시간 18일 캐머런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여 년간 지속된 중국의 탈북자 송환으로 수십만 명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이 안전하게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1951년 난민 지위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부산, 대구 18도, 제주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조력자살,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던 사안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경시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한쪽에서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